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4일 임진 네번째 기사 1482년 명성화 18년 성정훈의 명하에 상평창을 시험하는 것이 좋은가 좋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도승지 이길보와 좌부승지 성준이 의논하기를 호조에서 아린 것을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후세히 항상 시행할 일은 아닙니다. 무릇 사람이 포를 바치고 곡식을 바꾸는 것을 좋아서 하겠지만은 다만 추수기에 오면 어떤 관청 문에서 서서 곡식을 바치고 포를 바꾸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관에서는 포를 수납할 적에 반드시 35척이 차야 한 필로 허가하는데 민간에 어떻게 35척의 필을 이룬 포가 있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폐단이 된다 하여 필을 이루지 못한 포를 관에 납부할 수는 없으니 이 제도는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승지 이세자, 우부승지 김세적, 동부승지 오수는 의논하기를 비록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금년에는 흉년이 든 해이니 한번 시행하여 시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제 시험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5일 개사 첫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5일 개사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귀손이 아뢰기를 이제들이니 역과에 합격된 자는 문과 무과의 과거 사례에 준하여 서용하는 절목을 해조해서 의논하여 아래라 하셨습니다만 신등의 소견으로는 미편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역관을 권장하고 격려함이 마땅히 이렇게 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중, 장유성 같은 자를 타경하여 이 품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그 권장하고 격려함이 너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하고 사간 김여석은 말하기를 역과의 절목의 대전에 갖추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새로 다른 법을 세우면 이는 곧 대전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니 매우 옳지 않은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자 김여석이 다시 아뢰기를 진율사가 떠나는 것이 오래되었으니 백성들이 이미 성상의 백성의 근심하는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도록 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율사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것은 간솔하여 폐단된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가는 여러 고을과 여러 역에서 어찌 폐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경기 진율사가 치게 하기를 4월 20일까지 시한으로 하여 진율하면 백성들이 거의 굶어 죽는 것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니 아직은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판은 말하기를 지금 이미 떠났으니 아직 돌아오지 않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강귀손은 말하기를 진율사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관찰사들이 흉년 구제하는 일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율사가 있기 때문에 관찰사가 창고의 것을 마음대로 꺼내지 못한다 하였다. 강귀손이 말하기를 신등이 들으니 평안도 관찰사 신정이 도토리 20만 석을 얻었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으로서 흉년을 구제할 수 있겠으니 진윤사를 따로 보내지 말고 전적으로 신정에게 흉년 구제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소서 하고 홍응은 말하기를 금년이 비록 흉년이지만은 양맥이 있게 되고 들나물도 먹을 만하니 국가에서에게 주는 곡식으로 백성들을 진율하는 것은 관찰사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진율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에는 양맥이 잘 되었다 한다. 그러나 금년은 철이 늦으니 아마 5월 금은께나 되어야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돌아오지 말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강귀손이 또 아뢰기를 한존이라는 자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는 벗고 돌아오는데 날마다 그러하기에 그의 부모가 근심하여 뒤를 따라가 보니 쌍불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부에서 이를 듣고 그 무리들을 잡아다가 추국하였는데 거의 40여인이나 됩니다. 율문에는 다만 작물이 드러난 것만 거론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듣건대 세종조에 이와 같은 사람 모두 유방시켜 엄하게 금지하였다 하니 조종조에 의거하여 엄히 징계하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북성은 과연 징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다 추국하면 상하게 되는 이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율문에 의하여 시행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미 주의를 자복한 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하니 강귀손이 말하기를 14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다만 이 사람들만 죄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쌍불이라는 것은 방언인데 그 놀이 방법이 장구와 비슷하다. 쌍불은 투전의 일종이다. 유방은 귀양 보냅니다. 성주시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서거정이 아뢰기를 신등이 지은 동국 여지 승남을 모두 풀로서 첩하였습니다. 만일 여름 장마를 지나면 반드시 조미 먹어 손상될 것입니다. 정교수에 내려 햇빛을 쪼이고 마르게 하소서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직해 수확을 강하다가 옥토의 백성들이 인재가 없는 것은 엄일하기 때문이다 하는데 이르러 시독관 이 장신이 아뢰기를 신이 정성근을 고려하였던 사람을 추국하는 일로 인하여 전주 옥야현에 갔다 왔습니다. 이곳은 땅이 매우 비옥하고 풍요로우니 참으로 옥야였습니다. 금년이 비록 흉년이라 하지만 이곳은 매우 가난한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성품이 매우 사나웠습니다. 그 정성근을 구류하게 된 사유는 수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옥야현으로부터 본관에 이르는 길이 매우 먼데다 당초에 정성근이 미복으로 민호에 접간하기 위하여 창고 안에 우숙하였는데 창감고와 포도감고 등 고인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접간을 하여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이 마땅히 벌책을 받게 될 것이니 정성근을 고려하고서 미복을 가난한 집에 나눠주어 접간하기를 기다림이 좋겠다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창고 곁에서 한 시골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지아비와 아내가 서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흉년에 풀뿌리를 캐먹는 것을 접간하는 것은 옛부터 있는 일이니 이는 반드시 그러한 행차일 것이다. 모름지기 그러한 것을 알고서 그를 접대하는 일을 감고등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의 아내가 창고 문에 나아가 일러주었더니 창고 문을 당직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는 요상계집이다 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보면 그들이 모두 사명을 띠고 온 줄을 안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명으로 온 줄을 모르고 한 짓이 아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6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 장신이 아뢰기를 신의 외방에 사신으로 나갔다가 서울에 이르러 해동청에 대한 일을 듣고 결망됨을 금하지 못합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셨을 초기에는 해동청을 놓아버리라 명하여 그 매들을 승정원의 지붕 위에 모두 두었음을 사필로 기록하였음은 훌륭한 미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지방에 명하여 진상하에 어울리게 하시니 이는 처음과 끝이 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듣기에는 중국의 황제가 해동청을 혹하게 좋아하여 환관은 만일 그것을 구하여 바치게 되면 그 환관의 지위가 높고 낮음을 묻지 아니하고 곧 태감의 직책을 제수하고 또 상으로 은 50냥을 준다 합니다. 그러니 본주의 환관으로서 중국 조정에 있는 자가 만일 이것을 들으면 어찌 뒷날에 패단이 있지 않을 것을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대감과 시종들이 말하였기에 나도 여러 차례 나의 뜻을 이뤄주었다. 국가에 응방이 없지 아니할 때가 내가 아니할 때에 내가 시험하여 본 것으로 마음에 하고 싶어 아니하면 마땅히 버리겠다 하니 이 장신이 말하기를
옛부터 인군들이 어떤 일은 성세계에 음란하거나 어떤 일은 불교와 도교에 빠졌습니다만 우리 성상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조그만 완호도 하지 않으신다면 성스러운 덕에 하나의 하자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에는 비록 혹하게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뒷날의 조짐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전일의 대감과 재상들이 여러 번 힘써 말하였지만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이 어떻게 천일을 되돌리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생각한 것이 있어 잠자코 있을 수 없기에 감히 성총을 번독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말하라. 나도 그대의 말을 가상하게 여긴다. 내가 옛글을 보았으니 어찌 임금의 도리를 알지 못하겠는가. 전일에 말한 이들이 모두 소공이 여호의 일을 진술한 것을 인용하여 깨닫게 하였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건대 만일 심하게 전하는 것이라면 배단이 있겠지만 절제한다면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소공이 여호의 일을 진술한 것을 인용하여라는 말은 여호는 서려에서 생산되는 훌륭한 사냥개를 말한다. 주나라 무왕 때의 서려에서 사냥개를 곡물로 바쳤는데 소공이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글을 지어 무왕을 경계시킨 고사이다. 성조실록 139권 성조 13년 3월 26일 가보 5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칭은 조사가 된 지 오래되어 잠옷 사례를 알면서 기녀 홍행을 간통하다가 죄를 받아 정력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수개월도 채 안 되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홍행을 배속까지 불러 이르게 하였으니 그를 잡아서 가두고 추국하라. 그리고 홍행도 정력이 있는 기녀로서 가만히 김칭의 배소에까지 갔으니 같이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6일 가보 6번째 기사 경상 주하도 수군 절도사 이 거인이 진언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보건대 군액은 이미 많지만은 아직도 그 군액의 수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종군하기를 꺼리고 중의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예조에서 받던 교지를 보건대 만일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쇠안하여 군적에 충당하고 새로 머리를 깎는 자는 그의 부영을 죄준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적에 충당하거나 죄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정들이 인정에 끌려서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이 쇠안하여 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러한 자들을 쇠안하여 내는 방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호패의 제도를 세워 중도 호패를 차지 아니함이 없게 하되 호패가 없는 자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 첫째이고 산에서 놀면서 구경하는 자를 단속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둘째이며 그들의 성명을 장부에 적어 향리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이 3가지 방책을 쓰게 되면 중이 나타나기를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나타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일은 병조에 내려보내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중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는 일은 예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예조에 사례기를 호패제도는 혁파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다시 세워서 중들에게만 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찰은 모두 산중에 있어 산에서 놀며 돌아다니는 중들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들의 행지가 일정함이 없는데 장부를 만들어 머물러 두게 하는 것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거인이 진언하는 것은 모두 사세를 따르는 것이 못되니 청컨대 거행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거인의 말은 바로 군적을 충실하게 하고 이단을 공격하는 데 한 번의 도움이 된다. 아깝다. 해저에서 대체에 어두워서 도리어 공론을 가지고 사세에 따르지 못한 것이다. 하여 일이 중지되고 실행되지 못하였으니 당시의 관리들은 모두 이 거인에게 주인이 된다 하였다. 이 거인이라. 이정은 지방 독리에서 호족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의 하나이다. 이임이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7일 을미 첫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9일 정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2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신을 위조하는 것은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는 차마 하지 못할 것인데 신장이 어찌 차마 그런 짓을 하였는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 반인의 차첩을 가져다가 대내에 들이라. 내가 마땅히 보겠다 하자 곧 들여다 아뢰었다. 임금이 그를 보고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고장하기를. 남양부사 최신보는 나이 늙고 우둔하여 관아에 들어놓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피봉에 붙인 이름은 아마 귀동인 듯 하다. 그를 추문하라 하고 마침내 경기관찰사 손순효에게 하서하기를. 그 도내의 남양부의 인리가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혹은 부채를 징수하는 일에서나 혹은 송사를 이기지 못하였거나 무릇 일로 인하여 관가에 유감이 있는 자들 가운데 기동이란 이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고하여 있으면 사람을 뽑아 압송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9권 성종 13년 3월 30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동부성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무릇 아일의 한 모임의 동반의 당상이면 구사가 있으므로 모두 호상을 가지고 조반에 앉게 합니다만 서반의 행직으로서 당상인즉 구사가 없으므로 호상을 가지지 못하기에 혹은 병을 핑계하여 참석하지 아니하면 혹은 숨어서 피하였다가 뒤에 돌아오며 혹은 당 하관과 섞여 처하게 자무 채무가 없습니다. 무릇 한 모임에는 청컨대 객인이 않는 호상을 미리 뜰 가운데 설치하여서 서반의 재상들로 하여금 열을 지어 앉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이른 백간이 주의하여 임금에게 정무를 아뢰는 날이다. 이 아일은 매달 6번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처음에는 초하루, 초여세, 열하루, 16세, 20하루, 26세로 날짜에는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역시 6아일을 지키다가 뒤에 아일이 줄어서 경국대전에 초다세, 열하루, 20하루, 25세의 4아일로 되어 있다. 구사는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구중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이다. 행직은 풍계가 높은 사람이 그 풍계보다 낮은 직급에 보임된 경우를 일컬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성균관 관원을 불러서 강서하였다. 좌의정 윤필상 우의정 홍흥 영흥 영중추부사 이극배 달승군 서거정 호조판서 허종 예조판서 이파가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양맥이 무성하다 하는데 여러도도 같은가 하니 윤필장이 대답하기를 신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평안도 황해도 등의 도위에 양맥이 무성함이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바입니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금년에 비가 때를 따라 알맞게 내렸으니 벼도 반드시 무성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를 어찌 미리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웅이 아뢰기를 금년 봄에 비가 고르고 풍족하게 내렸으니 가을에 이르렀어도 이와 같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시속에 봄에 비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봄에는 비가 지나치게 내린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승포 압타 우원영 상승포 호자 일기주 대관 원정 예주 해적대장
촌상 비 중수 국중 대마조 태수 종정국 종원 칠정수와 호군 정가 문조 등원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40권 성중 13년 4월 1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경영관에게 승정원에 머물라고 명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전일에는 야대 한뒤에 혹 담론하기도 하고 혹은 음식 대접을 하기도 하였는데 근래에는 하지 못하였다. 오늘은 마침 비도 오고 하여 술을 내리겠으니 마시도록 하라. 그대들을 귀히 여겨서가 아니고 성현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또 술을 마실 때에는 한갓 술만 마실 수는 없으니 승지와 주서 사관 등과 더불어 각기 시를 쓰여 올리라. 하고 오피로 춘소 사주 율시 지자를 운으로 한다라고 썼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경영관이 야대에 내왕할 때 거화가 있는가 하였다. 시독관 이 장신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는 거화를 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영관이 반드시 내일의 진강 때문에 취하는 것을 싫어하여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마땅히 다른 관원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할 것이니 모두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거화는 횃불이다. 성조실록 140권 성중 13년 4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김여석이 아뢰기를. 경중에서는 진제장을 설치하였고 외방에서는 곡식을 주어 진율하고 있으며 또 이제 또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니 청컨대 경창의 미곡은 대여하지 마소서 하고 장령 이세광이 아뢰기를. 오부의 관원들이 오로지 관령에게만 위임하여 인구의 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관령들이 반드시 매인에게 쌀 1승씩을 받고서야 이름을 등록하는 등 범람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에서 반드시 환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거짓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받아내는 자도 있다 하니 뒷날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한 명이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바야흐로 채식에 의지할 수 있고 또 상평창을 설치하였으니 비록 경창의 쌀을 대여하지 않더라도 가할 것입니다 하고 지사 이판은 아뢰기를. 국가의 저축은 적은데 지금 진료한 데 쓰는 것을 모두 군자를 사용하고 있으니 만일에 불시에 근심이 생긴다면 장차 무엇으로 공급하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3년 동안 쓸 저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군자를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구의 수를 오부의 관원들이 어찌 매호마다 점검할 수 있겠는가? 과연 범람한 패단이 있다면 내가 장차 참작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이파가 또 아뢰기를 상평창은 과연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행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속이는 일이 많아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관령은 한성 오부에 속해 있는 각 방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성도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헌부에서 경이 반당 문보라와 김건, 김이 등의 차첩을 위조하였다고 하여 잡아올 것을 개청하였다. 그러나 위조 여부를 아직 적실하게 알지 못하고 또 경은 고령군의 아들이며 금년의 구황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조처하였으므로 잡아오지 못하게 하고 경의 본직을 교체하였으니 속히 올라오라 하였다. 반당은 왕자, 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신료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다니던 수종인이다.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다. 차첩은 하급 관리의 임명장이다.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백성들에게 경창의 미국을 대여하는 일은 가부를 자세히 의논하여 하래라 하였다. 호조의 사례기를 지금 이미 거행하고 있으니 중도에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여하게 하라 하였다.
이 뭔가를 정헌대부 여천군으로 성조실록 140건 성종 13년 4월 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이 뭔가를 정헌대부 여천군으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신주를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이등량을 가정대부 형조 참판으로 이수문을 자헌대부 행 평안도 관찰사로 전순달을 통정대부 행 종성 도호 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보재원 평원에 거동하여 매사냥을 구경하고 이어서 살고지에서 사냥을 하였다. 우부승지 김세적과 동부승지 오순을 나누어 보내어 각기 별감 10인씩을 거느리고 잠류를 검찰하여 무리가 분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고 월산대군 이정과 영의정 중창성 상당부원군 한명의 청송루원군 심해 우의정 홍응 영중축 이극배 영돈영 윤호와 승지 주서 등이 모시고 있었는데 여러 승지에게 명하여 잠류들이 서로 연하여 몰이하는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어가가 주정에 이르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잠류들이 세 곳에서 둔치하여 있고 또 행렬도 정제하지 못합니다 하니 김세적과 오순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에게 명한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몰이를 끊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아서 되겠느냐 하였다. 김세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되풀이하여 말하였어도 저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하고 김세적이 이어 의금부 경력 김영수 등 6인과 병조 조아랑 목철경이 둔치한 것과 사용 조지밀과 지밀이 낙후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고 오수는 김자정 한한 장유성과 허문관과는 조위 등 4인과 임원준 김계 박근 윤흠 이숙기 조익정 윤도 서거정과 사복시관은 송윤 등 3인과 이파 채수 등이 모두 둔치한 것을 글로 써서 아뢰었다. 김계 등을 불러서 묻기를 승지가 선전 표신을 받아가지고 나의 명령을 듣고 갔는데 만약에 승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것은 왕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하니 여러 제추들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우연히 말해서 내렸을 뿐이고 둔치한 일은 없습니다. 또 승지가 전교를 분명하게 말하였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대사원 채수가 와서 대주의하면서 아뢰기를 신은 실로 둔치한 일이 없습니다. 한치영과 이파에게 물으면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로 명하여 물어보기 아니 과연 그러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지하지 말고 김세적과 오순을 국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0건 성종 13년 4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재상들이 비록 둔치하지 않았다고 하나 어찌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작은 일로서 대신들을 추국할 수 없으니 당 하관만 추국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에 전지하기를 우부승지 김세적과 동부승지 오수는 명령을 받아 잠류들을 검찰하게 하였는데 재상들이 둔치하여 몰이를 끊어지게 한 자가 있어도 즉시 계달하지 않았고 헌문관 부교리 조유와 병조 조아랑 목철경 의금부 경력 김영수 등 10인이 사냥할 때 잠류들이 둔치하여 몰이가 끊어지게 하였으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4일 의미인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정문영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경이 아린 것을 보고 계달한 사인을 자세히 알았다. 내가 생각한데 저들이 비록 원계의 야인이긴 하나 조종조 때부터 귀화하여 와서 내지에 산 지가 여러 해가 되어서 편호의 백성과 다름이 없는데 연전에 이 아로개 등 6인과 호롱지 등 10인과 동수주 등 11인이 도망하여 갔고 지금 또 이 아을두와 김어롱계 등 28인이 서로 이어 본토로 도망해 가서 쫓아가 체포할 때 활을 쏘아 체포하는 데 한가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아내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반심을 품은 것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렇게 된 원인이 없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변장들이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지 못한 소치일 것이다. 그 진장과 수령을 내가 장차 유세에 넘겨 율로서 다스릴 것이다.
육진의 성 밑에 사는 야인 가운데 능히 저들을 모두 쇠안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중상을 내릴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성저 야인에게 이르러서 급속히 쇠안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4월 4일 이민 두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정문영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이 아린 것을 보니 이 맹손의 어미 사주와 유귀동의 누이 유분검과 김어롱계의 양녀 김동금 등 어린아이를 합쳐 육인을 도망하여 가는 길을 앞서가서 막고 있다가 체포하여 왔다고 하니 도망해 가는 원인을 저들이 반드시 모두 진술할 것이다. 경이 친히 부령에 가서 편의에 따라 이들을 불러서 위로하여 말하기를 조정에서 너희들을 대우하는 언덕이 깊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언어를 거스리고 덕을 저버린 채 서로 이어 본토로 도망해 가니 변장이 위무하여 안정시키지 못하여 요역이 번거롭고 부세가 무거워서 그러한 것이냐. 너희들이 영구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저곳에 기우하지 못하고 옛날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금방 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하라. 경은 이 뜻을 가지고 자세히 물어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4월 4일 이민 세번째 기사 여상군 민달의 주기 설조하고 조제하며 예장하는 것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민발의 자는 분충이고 여주인으로 즉 좌찬성 민수선의 아들이다. 정통 정사년에 처음으로 내금위에 소속되었는데 여러 번 천관하여 부사직에 이르렀고 경태 경호년에 세조를 따라 부경에 갔었다. 계유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 윤에 임명되고 을해년에 통정대부 첨지 중추 원사에 승진되었으며 병자년에 가선대부에 승진되고 다시 가정대부 동지 중추 부사에 승진되었다. 성화 병술년에 중시에 합격하고 또 등준시에 급제하여 자헌대부로 가자되어 행 용량위 상호군이 되었으며 정예군에 이 시에의 반란이 있어 제장으로 하여금 토벌하게 하였는데 민발이 참여하여 무공이 있었으므로 정충 적계 공신의 호를 하사하고 정헌대부로 가자하여 여상군에 봉하였다. 예종이 즉위하자 그의 형 민서가 남이와 더불어 무관하여 복주되었다. 민발도 마땅히 연좌되어야 하는데 예종이 말하기를 세조께서 민발을 충직하다고 하셨으니 형의 주의에 연좌시킬 수 없다 하고 두어 달 동안 안치에다 고수원하여 복직시켰다. 기충년에 숭정대부에 승진하여 이때 이르러 졸하였으니 향년 64세이다. 시호는 위양이니 사납고 굳세고 과감함을 위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음을 양이라 한다. 민발은 우직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쏘는 재주가 대적할 자가 없었으며 성질이 또한 진실하여 구차하게 남에게 따르지 않았다. 세조가 정난하던 날 옷을 붙잡고 굳이 간하기를 원컨대 개청한 뒤에 행하소서 하였으므로 세조가 의롭게 여기었다. 등준씨는 세조 때에 특별히 베풀어 재상 이하의 문관을 시험하던 과거이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5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귀손이 아뢰기를 신정이 범한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아오지 말라고 명하시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신은 이 일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무릇 위조하는 일은 서인의 무지한 자라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대간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차첩을 보니 위조한 것이 현저하였다. 다만 신정의 소위인지는 알 수 없다. 과연 신정의 소위라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대저 위조하는 일은 무지하고 용렬한 사람도 오히려 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대신으로서 하였다면 어찌 대신이라고 일컬으며 조정의 반열에 쓸 수 있겠는가. 그를 잡아오지 말라고 한 것은 신정성의 아들이고 또 대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올라오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종판사인 중내호가 다른 중에게 피소되었으므로 본부에서 국문하였더니 그 가운데 허위인 것도 있고 혹은 의심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를 거느리고 사당에 왕래한 일은 비록 간음을 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은 불문에 붙인다는 율에 구애되기는 하나 중의 도리에 불과합니다. 신등이 면대하여 고문하니 혹은 자복하기도 하고 혹은 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비전에서 하교가 있었으므로 판사로 임명하였는데 그 당자를 추파하여 추국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 있는가 하였다. 강귀순이 아뢰기를 대전에 주문 바로 주문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내호가 상언한 것을 보니 이 중이 사찰 안의 범람한 중들을 교찰하기 때문에 여러 중들에게 꺼림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중들에 관한 일은 시도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니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서 저우에게 물었다. 이 극배가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하였다. 지사 이 극정이 아뢰기를 옥야 사람 구효민 등이 정성근을 구류한 죄는 율문에 정조가 없기 때문에 신등이 제사를 구타한 율에 비추어 논제하였는데 다시 의논하여 의주에 하려고 명하시니 사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복명사신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반드시 정성근을 쏜 뒤에야 중죄로 논하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이 극배가 대답하기를 정성은 비록 죄를 줄만하나 사형이란 중대한 일이니 참작하여 헤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독관 이창신은 아뢰기를 전라도의 풍속이 본래 포악하고 사납습니다. 구효민 등의 정리는 죄를 줄만하나 옛말에 형벌이 문란한 나라는 중전을 쓴다고 하였으니 경솔하게 논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주화승지 노공필은 아뢰기를 이 일을 본원에 내리시어 의논하게 하셨으므로 신등이 제사를 구타한 율을 자세히 참고하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제로서 의논하여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이 극정이 아뢰기를 형벌은 시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다는 것은 한 시대를 들어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이 극배가 아뢰기를 형벌이 문란한 나라라고 한 언론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 장신이 아뢰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법대로 집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모반 대역의 죄는 아닐지라도 만약에 국가에 관계되는 범죄라면 장례를 염려해야 할 것이니 가볍게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해야 할 것이다. 대간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였다. 강귀손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풍습이 원래 사납고 악하여서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이 이 도에서 많이 나오게 되니 중죄로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정상은 비록 죄를 줄만 하나 사람을 사형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참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제사는 임금의 사자이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5일 개묘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경기 진율사 곤감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산간고을을 순회하여 살펴보니 곡식을 저축한 집도 들어있어 먹기 어려움이 해변의 군업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가 온 뒤라서 소채가 돋아나 또한 요기를 할 만합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임기가 장차 다 되어 취임하게 되면 구왕하는 일이 간혹 소로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새 감사는 구감사처럼 자세한 실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양맥이 성숙할 때까지 체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내의 양맥이 무성하게 된 뒤 잘된 것이 근래에 없었던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양맥이 무성하다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 매우 기쁘다. 감사는 아직 체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원준 허종 성임 이파 이극기 이경동 박건 유순 이치 한은과 낭청 안침 하형산 김학기 정수곤 박형문 박문효에게 명하여
소문충 공집의 난해한 것을 주의하게 하였다. 소문충 공집은 송나라 소식의 문집을 말한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이름이 기동이란 자가 임명서를 내어 남양부사 최신보를 제소하였으므로 즉시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기동을 찾아내어 계달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래로 관찰사 손순효가 아뢰기를 김하라는 자가 남양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의 서울지부에 이름이 귀동이란 종이 있습니다. 아니 즉시 귀동을 잡아오라고 명하고 이어서 임명서와 감사의 계본을 형조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7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칭이 여기 홍행을 가늠한 일로 주의를 받아 정력되었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홍행을 역수에 불러다가 여러 나라를 유련하게 한 죄는 유리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해당하며 홍행이 역을 피하여 몰래 김칭의 역소에 간 죄는 유리 장 80대에 처하되 호도를 입혀 결양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은 비가 올 징조가 있으니 전후 4대 2외의 갑옷 입은 군사람 모두 내보내라 하였다. 성조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이 영흥 수좌 등을 보내어 내빙하고 이천도왕 하차가 국내경을 보내와 토삼루를 바쳤다. 일본국의 서계에 이르기를 일본 국왕 원이정은 조선 국왕 전하께 삼가 회답을 올립니다. 두 나라가 천리를 사이에 두고 대대로 인호를 닦아온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사람이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걸련인해는 우리나라가 혼란하여 온갖 일을 잠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음신이 막혔으니 그동안에 적조한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에 앞서 가보년에 우리 사자가 귀국할 때에 상국에서 상하를 쪼개어 만든 부신 10개를 주시어 왕래하는 데 신표로 삼게 하셨으니 하사품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빅문이 있을 때마다 차례로 주어서 의심이 없는 보험을 삼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주에 교사가 있는데 원성사라고 합니다. 중명선이라는 자가 미탑을 불상을 봉안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옛날 당나라의 묘지 거사라는 자가 미탈을 염송하여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니 신인이 말하기를 참부처를 배알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일본국의 원성사에 가거라 하였습니다. 꿈을 깨고 나자 상스러운 꿈대로 찾아 우리나라에 와서 저 절에 이르러 친히 진용을 배알하고 처음에 소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영음을 온 나라가 모두 우러러 보던 터인데 병술년에 병화로 인하여 불각과 승사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만 다행하게도 본존의 불상 7만이 남아있으나 여기에는 향화를 바칠 곳이 없습니다. 저의 일을 주관하는 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상국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금벽으로 단장한 예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하기에 중영흥 수좌를 자정하여 첫 번째의 상하 부신을 주어 상국에 가서 그 뜻을 말씀드리게 하고 또 대장경을 구하여 절 안에 안치하여 일국의 복을 증식하는 땅을 삼고자 하니 바라건대 법보를 나누어 주시어 변방의 백성들에게 이가 되게 하고 자제를 시어 하시어 불법의 일을 일으키게 하시면 상국의 덕화가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박물을 별폭에 갖추 기록하였으니 엎드려 체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하고 별폭에는 금장식 병풍 2장, 최화선 100자루, 장도 10자루, 대도 10자루, 대홍칠 모거한 대수 합계 70벌, 대홍칠
천, 망분, 대수 합계 20벌, 조자, 두자로 제자 2개, 홍칠, 목통 2개이었다. 이천도의 서계에 이르기를 남년, 부주, 동해로 이 천도의 왕 하차는 조선국 전하께 올립니다. 짐의 나라에는 원래 불법이 없었는데 부산과 더불어 통화한 이래로 불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제 300년이 되었습니다. 부상에서 가지고 있는 불상과 경고는 모두 구하여 가지고 있으나 부상에는 본래 대장경이 없어 그것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귀국에서 구하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음신을 통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컨대 부상도 원래 귀국의 불법이 전한 것이고 짐의 나라도 부상의 불법이 전해진 것이라 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짐의 나라의 불법도 귀국에서 동점한 것입니다. 삼가 대장경을 하사하시어 짐의 삼보를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면 귀국의 왕하와 불법이 멀리 동의에까지 모조리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실 수 있다면 거듭 패백을 후하게 하여 사선을 보내겠습니다. 짐의 나라가 비록 비졸하나 서쪽 끝이 귀국과 인접하여 있는데 야로포라고 합니다. 비록 성은은 잊고 있으나 걸핏하면 반역을 합니다. 만약에 존명을 받들게 되면 이들을 정벌하여 그 죄를 징벌하겠습니다. 짐의 나라 사람들은 말을 통하기가 어려워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부상인에게 명하여 전사를 삼았습니다. 권리안의 정을 다 갖추지 못하고 이만술입니다. 하고 제1석 마각 일정과 비단 한 필, 연관 한 필, 홍도 생릉 한 필, 간포 한 필, 해초 곤포 200건을 진상하였다. 성조실록 149권 성종 13년 4월 9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윤석보가 벌써 아래기를 오순이 전일에 사냥할 때에 장내에 가서 사마를 보는 것을 정은 정광석과 지평 서규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원에서 묻지 않은 것은 정은이 지평과 소사를 같이 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문을 받게 된다면 관례에 따라 마땅히 체임되어야 하므로 아울러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사헌부 장령 이세광이 또한 와서 아뢰기를 오순이 사마를 가서 보고 환장으로 달려 들어갈 때 대관들이 마치 말에서 내려 앉아 있었는데 그 의물이 본래 보통 관원과 같지 않았으므로 오순이 자세히 보고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또 채수는 본래 둔치한 일이 없었는데 둔치하였다고 무언을 하였으니 근시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 세광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윤석보에게 묻기를 이미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라고 명하였는데 어찌하여 묻지 않았느냐. 또 잡류가 어찌 대간뿐이겠느냐. 재상도 또한 많았었는데 어째서 아울러 묻지 않았는가 하니 윤석보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수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광세가 말하기를 지평 서교와 함께 환장에 같이 있다가 오순이 자기의 사마를 가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헌부와 간원의 서리도 각각 3인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공정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 세광이 아뢰기를 오순의 일을 널리 공정을 물으라고 명하셨으니 대저 대가는 서리의 말을 가지고서 오히려 백관을 교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정은과 지평이 친히 본 일이겠습니까? 대간이 만약 적임자가 아니면 마땅히 받고 임명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으시고 또 여러 공정을 물으시니 사체에 어떻겠습니까? 오순이 지나가야 할 길이 아닌데도 길을 돌아서 달려가 사마를 보았으니 참건대 율에 따라 주의를 주소서 하니 윤석보에게 전교하기를 오순을 추국한 문안 가운데 정은과 지평이 친히 보았다는 말이 없고 다만 간원과 헌부의 서리가 고한 말만 있으니 내가 어떻게 정은과 지평이 보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만약에 다방면으로 공정을 물어서 진실로 거르하였다면 오순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어찌 동관이 일시에 맡은 바가 체임되는 것을 염려하여 묻지 않았단 말인가? 체임하고 않고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고 이 세광에게 전교하기를 오순이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다만 대가는 백관의 옳고 그른 것을 규철하고 임금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것인데 지금 간원에서 지평과 정은이 일시에 맡은 바가 되었다고 하여 묻지 않았으니 그래서 되겠는가? 만약에 국문을 마칠 때 승지가 잘못되었으면 마땅히 죄를 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보 승지 성준이 형조의 계목을 가지고 하르기를 전주의 옥야창의 감고 구효민과 진율관 김종화, 이정 오인부, 정병 김연산, 김계명, 박민달, 갑사 황길산, 학생 최석동이 정승근이 명령을 받들고 구황에 대한 여러가지 일을 습관하는 때를 당하여 복명사신인 정승근을 구려하여 욕을 보인 죄는 수범인 구효민은 유리 차명에 해당하고 수종인 김종화, 김연산, 오인부는 각각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김계명과 박민달, 황길산, 최석동은 각각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우의정 홍응이 대답하기를 그 정상이 수령을 비호하려는 데 것에 불과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한 최수는 아뢰기를 전라도는 풍속이 강한하여 간혹 주인을 살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 구효민 등이 이미 복명사신인 것을 알고도 불의하여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형조판서 이극증은 아뢰기를 제설을 기회한 율은 이 사람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호조판서 이경동은 아뢰기를 구황에 대한 일을 접간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한 일이니 민간에서 만약 알았다면 마땅히 주상의 덕에 감사할 것인데 어찌 악심을 품겠습니까? 이 사람의 심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령을 구호하려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고 공조판서 윤계겸은 아뢰기를 이 사람의 죄는 진실로 무거우나 율문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고 최수는 아뢰기를 비록 제서만 가지고 갔을지라도 오히려 기회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친히 왕명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엄중히 징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의견은 마땅히 중죄를 주어야 하겠다. 대사원의 말이 옳다. 구효민 등이 비록 수령을 비호한 것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한가 수령이 있는 것만 알고 국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현저한 것이다. 비록 나이가 늙어서 형신할 수는 없으나 큰일에 이르러서 어찌 연로하다고 하여 논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실정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그가 복명사신인 것을 알면서 군사들을 모아 화를 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반드시 정승근을 해친 연후에야 중대로 논한단 말인가? 그의 종인을 쏜 것을 정승근을 쏜 것과 다른 것이 없다. 지금 만약 죄를 주지 않는다면 뒷날을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교화가 미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다. 조종조 때에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수령을 비유한 데 불과할 뿐인데 어찌 풍속이 악하다 하여 중죄를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참작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승근은 왕명을 받던 사람인데 어찌 이와 같이 구려하여 욕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정승근도 또한 복명사신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하고 이극점은 아뢰기를 만약에 복명사신으로서 인부를 가지고 갔다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의무를 가지고 간다면 어찌 누가 부정을 숨기지 않겠는가? 이른바 봉사의 채통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간 때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사명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것 또한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하였으니 훗날 타국의 봉사에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정승근이 죄가 있다면 다만 정승근만 죄를 줄 것이지 저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최수가 아뢰기를 정승근이 사사로운 일로 갔다가 이처럼 고려되어 욕을 당하였다면 그만이지만 복명사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정승근이 어떻게 그 폭력을 방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일에 영안도 사람이 감사 신명을 살해한 것이 이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조짐을 자르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중죄로 단정한다 해도 어찌 실형에 이르겠는가 하였다. 홍응과 이극성이 반복하여 힘써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최수가 또 아뢰기를 신정이 차첩을 위조한 일에 대하여 신이 등이 공초하기를 신이 신정에게 받지 아니하고 그 종 강산에게 받았다 하고 김근은 친히 신정에게서 받았다 하면서 언사가 태연자약하여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김건희 위조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신은 신정과 더불어 친하게 사귀지 않아 필적을 알지 못하나 같은 때의 동료들이 보고서 신정이 손수 쓴 글씨가 틀림이 없다고 하니 청근대 잡아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재상이 인신을 위조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정만의 죄가 아니고 실로 조정이 함께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차첩 3장을 보니 모두 같은 글씨로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신정의 소위인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인데 갑자기 잡아올 수 있겠는가? 신정승의 아들이고 또 구왕하는 일을 마음에 새겨서 하였으니 잡아오지 말도록 하라. 생각건대 반드시 속겨올 것이다. 또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어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면 어찌 재상의 마음이겠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신정이 어떻게 조정에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의심컨대 반드시 망명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세상으로서 망명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위조도 오히려 하는데 망명하지 않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청근대 모름지기 잡아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선 스스로 오도록 허락한 것이다 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가령 신숙주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그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정이 만약 이것을 들으면 응당 반드시 속혀올 것이다. 우선 기다리라 하였다. 채수가 또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최습이 자헌대부로 승진하고 정존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다 하니 그들의 공로를 신이 감히 알지 못하나 환관의 벼슬을 범람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상께서 고사를 두루 보셨으니 이미 환관의 패단을 죄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 당현종이 환관을 임용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실로 밝게 판단하고 있으니 환관을 등용한들 무슨 해로운 일이 있겠느냐고 하였으나 그 뒤에 환관에게 견제를 당하였습니다. 아주의 일을 가지고 보더라도 노산주에 환관이 권력을 함부로 써서 세조께서 제거하셨다가 예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썼습니다. 군주는 일시의 계책으로 인하여 만세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천성이 총민하여 언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항상 좌우에서 모시고 있어서 맡기고 시키기에 편하기 때문에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상께서 지금 비록 이러하시지만 후일에 현종처럼 견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최승은 복직된 것이 오래지 않은데 특별히 작업을 올리셨으니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일을 맡기지 않으니 무슨 폐해가 있겠는가? 태종 조위에 늙은 환자는 다만 최습 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작업을 올려주었다. 정정도 또한 늙은 환관이기 때문에 한 급을 올려준 것이다. 나도 또한 대간이 들으면 반드시 농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인군이 여러 사람을 통어하는 것은 오직 벼슬과 상뿐입니다. 어찌 과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가자한 것이 어찌 이들뿐이겠는가 하였다. 감고는 군가와 각 관청에서 전곡이나 물품의 출납과 간수를 보살피고 혹은 잡무에 종사하던 관리이다. 성주시록 140권 성종 13년 4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정광세가 아뢰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오순의 일은 내가 경련에서 다시 전교하겠다 하셨으니 신은 청컨대 하교를 받고자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간원에서 아뢰기를 지평에게 묻지 않은 것은 그가 재임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했는데 재임하고 안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일이다. 어찌 먼저 이것을 염려한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한다면 간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정광세가 아뢰기를 혼은에서 함께 의논하는 것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신등이 의논하여 지평을 추문하지 아니한 것은 대간일 것 같으면 반드시 먼저 계달한 뒤에 구문해야 하기 때문에 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임될 것을 염려하였다는 말은 신등이 함께 의논한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승지가 잘못 전달한 것이냐 상든이 잘못 전달한 것이냐 잘못 계달한 것이냐 하고 이어 승지 김세적을 불러 말하기를
말을 전달한 승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어제 헌부에서 와서 아랜 자가 누구인가? 그가 말하기를 만약 대간을 믿지 않는다면 마땅히 재임할 것이지 어찌 대간을 임명하고 믿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는데 이 말도 또한 잘못이다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어제 와서 아랜 자는 바로 이 세광입니다. 본부에서 의논하기를 평상시에 비록 서리가 아랜 풍문의 일도 오히려 사실을 조사하는데 이것은 정훈과 지평이 직접 눈으로 본 일이지만 대간의 말을 믿지 않고 다시 다른 사정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운의 추안에는 다만 서리의 조사만을 기재하고 정원과 지평이 친히 보았다는 뜻은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세히 보고 듣지 않고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오순이 법을 어기고 자기의 사마를 본 것은 명백합니다. 신이 처음에 오순과 더불어 나란히 가다가 환장해서 100보쯤 되는 곳에서 좌우로 헤어질 때 말을 하기에 신이 돌아보니 오순이었습니다. 사마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 할 바 없습니다. 하고 정광새는 아뢰기를 신이 환장 안에 있을 때 양마당이 시끄럽게 승지가 온다고 하더니 그가 도착하자 검정말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신등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양마에게 묻기를 승지가 왜 왔는가 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의 말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지평 서교와 말하기를 특별히 잡류를 검찰하도록 명하셨는데 법을 어기고 사마를 보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하고 즉시 헌부의 서리와 양마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순이 지나가는 길에 본 것이지 법을 어기고 가본 것은 아니다. 주에는 경중이 있으니 자세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나가는 길에 본 것을 법을 어기고 가보았다고 하여 죄를 준다면 애매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나가는 길에 보았다 하더라도 또한 불가하다. 공무를 맡았으면 사사로운 일을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인데 사마를 살펴보았으니 어찌 검거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겠는가? 다만 상정 김자원은 말하기를 한의가 오순과 더불어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환장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한의가 어째서 갔는가? 고찰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한의는 잡류장입니다. 오순과 더불어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나왔으면 이것은 의심할 만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광새에게 이르기를 한의에게 물어라 하였다.